저는 그날 아침 욕실 거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셔츠 깃에서 낯선 장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손등 어딘가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자고 있어? 보고 싶다.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흐릿했습니다. 아내를 향한 건지, 저 자신을 향한 건지, 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생각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시청자 사연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각색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제 이름은 정우입니다. 나이 53. 중견 제조업체 부장입니다. 결혼은 27년 차입니다. 27년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마다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자랑스러운 건지, 그냥 오래된 건지, 아내 지숙이와 저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뭔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결혼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불꽃은 꺼지고 대신 안정이 남는다고. 그런데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안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두 사람이 보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밥 먹었어? 응. 언제 들어와? 모르겠어. 그게 우리의 대화였습니다. 27년 내내. 아내가 독일로 출국하던 날 저는 인천공항 3터미널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음악학회 참석이라고 했습니다. 열흘 일정이라고. 저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잘 다녀와. 응. 악수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고 아내의 뒷모습이 사라졌을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홀가분했습니다. 그 홀가분함이 부끄러웠지만 그게 우리의 27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도 없었고 밥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해두지 않고 떠났더군요. 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캔맥주 하나를 사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서 혼자 먹었습니다. 결혼 27년 중 혼자 먹는 첫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정막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익숙하다는 게 불편했습니다. 나는 아내가 없는 이 집이 전혀 어색하지 않구나. 그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다가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투를 도로 걸쳤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회사 근처 와인바 라 노테였습니다. 혼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레드 와인을 시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에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란 씨였습니다.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49살. 피아노 학원 원장. 늘 단정하고 흠 하나 없이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대학 동창이고 우리 결혼식 줄에도 그녀가 섰을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날 밤에 미란 씨는 달랐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단추 2개가 풀려 있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어있는 와인 잔 하나 그리고 새로 따른 잔이 또 하나. 혼자 2잔을 비운 거였습니다. 미란 씨. 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 홀린 듯 그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친구입니다.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서 풍겨오는 와인 향과 장미 향수가 코끝을 건드렸고 저는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혼자 마시고 있어요? 그녀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우 씨한테는 말 못할 줄 알았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녀의 손이 와인 잔을 꽉 감쌌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해도 돼요. 우리 몇 년 알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를 결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숙이, 지금 독일에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란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반년이었다고 했습니다. 학회 뒤풀이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해외 출장이 잦은 첼로 연주자라고. 이번 독일 출국은 학회가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미란 씨는 알게 된 지 2달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숙이에게 말했더니 그냥 못 본 척 해달라고 했다고. 그런데 더는 못 참겠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혼자 마시고 있었다고. 저는 잔을 또 들었다 놓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밥알이 역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 하나 낳고 이사 3번 다니고 아버지 장례식도 함께 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신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건지. 정우 씨. 미란 씨의 손이 테이블 위 제 손 위에 살며시 얹혔습니다. 그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버려진 거 알아요. 제 남자가 3달 전에 나갔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참 가련하죠, 정우 씨. 같은 처지네요.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 속에서 이상하게도 저는 차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있었고 그 손의 온기가 얼음처럼 굳어있던 제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친구입니다. 그것도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그런데 저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와인이 2번 리필됐습니다. 어느새 바 안에 손님이 줄었고 조명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미란 씨는 제 쪽으로 조금씩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가끔 제 뺨을 스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성이 한 올씩 가늘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 씨는 언제부터 지숙이랑 멀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언제부터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부터 뭔가 비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 자신이 놀랐습니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 인정한 적 없었던 말. 그게 왜 오늘 밤 이 사람에게 나온 건지. 저도 그랬어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결혼은 했는데 한 번도 온전히 누군가에게 기댄 적이 없었어요. 늘 제가 먼저 챙기고 제가 먼저 맞추고. 그러다가 버려진 거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게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엄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촉촉한 피부의 감촉이 손가락 끝에서 팔을 타고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이슬이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변명이라는 거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정우 씨. 그녀가 제 넥타이를 손끝으로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살짝, 아주 살짝. 오늘 밤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신이랑 나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사랑해라고 했던 마지막 기억이 언제였더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가야겠어요, 미란 씨.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계산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많이 취한 것 같은데. 그녀가 살짝 비틀거렸습니다. 제 팔을 잡았습니다. 데려다 줄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선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녀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현관에서 인사하고 바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녀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이나 틀렸습니다. 취기 때문이었겠죠. 제가 해줄게요. 제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을 살짝 밀어내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번호 어떻게 알아요? 지숙이한테 들은 것 같아요. 비상연락처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커피라도 한 잔. 저는 들어가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선을 넘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함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이 창문을 통해 바닥을 차갑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현관 가까이에 서서 코트를 입은 채였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정우 씨.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커피포트를 켜지 않은 채로. 저도 멈춰 있었습니다. 나 오늘 너무 외로워요. 그 말이었습니다. 나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것은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평생 꾹 눌러놓은 무언가가 그 한마디에 실려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게 2번째 선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가까이 왔습니다. 장미 향수와 와인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녀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조금씩.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무너진 자리를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달빛 아래 아무 말도 없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순간 저는 아내의 배신에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미란 씨를 이용하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2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온기를 나눠본 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고백입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미란 씨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격정과는 다르게 잠든 얼굴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담요를 살짝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그러고는 코트를 집어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4시 반.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 보낸 거였습니다. 자고 있어? 보고 싶다. 사랑해.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사랑해가 얼마나 가벼운 말인지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문자 앞에서 제가 느낀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내 입에도 사랑해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세어봤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캔커피를 하나 뽑았습니다. 카라멜 라떼. 나오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게 미란 씨가 좋아하는 거라는 걸 저는 언제 알게 됐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빈 침대에 누웠습니다. 빛이 들기 전 마지막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배신, 동정과 욕망, 죄책감과 알 수 없는 충만함. 그것들이 한꺼번에 제 안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저는 미란 씨가 새벽 잠결에 중얼거린 한마디를 떠올렸습니다. 기억인지 꿈인지. 공평해졌잖아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그날 아침으로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정우 씨 그날 밤 일 후회해요?
저는 오랫동안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후회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먼저였다는 사실이 제가 한 선택을 가볍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선택이 온전히 잘못된 것인지도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27년 동안 비어있던 것을 채우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날 밤 무너진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댄 건지, 분명한 건 미란 씨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셋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무언가를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나쁜 건지 저는 판단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나쁜 남자입니까? 아내가 먼저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제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도 그 밤은 용납될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란 씨의 공평해졌잖아요 라는 말. 잠결에 흘린 그 말이 진심 어린 위로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무언가였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 미란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